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선친의 죽음과 그 기나긴 방황인데, 그것이 이제 뭐 종교적 모색도 그렇고 또 군대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보다 바로 어머니가 얼마나 그 힘드신가를 자각하고, 그리고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그 복학 준비를 해서 복학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성균관대 양현제라는 곳에 제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조선시대 때 유생들 생원이나 진사가 이제 대과를 준비하는 그런 곳이었죠. 명륜당 좌우측에 동제서재가 있고, 그래서 그 기숙사 생활을 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전액장학금을 받는 그 총장 직속기구였고요. 그 생활이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성균관대, 지금이야 600주년 기념관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에 유학대, 문과대 건물이었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사진첩을 또 이렇게 보니까 바로 명륜당에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뭐 공부도 하고, 특히나 양현제 생활은요, 민족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자각하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거하던 기숙사 방이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거는 목고지 저거네요. 무슨 축제 기간이네, 그거는. 그 다음에 요것도 그렇고, 금잔디 광장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성균관대에.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 그 학교에서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답사나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좋은 체험을 하고, 여기서 발표 및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긴 제주도 갔을 때는, 그 삼별초 항쟁이나, 추사 김정희, 유배지였고 그랬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4.3 항쟁, 뭐 이런 것들을 발표, 여기가 이제 증언을 이렇게 듣는 4.3 항쟁에 대해서 이런 아주 좋은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성균관대에서 스스로 학회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운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권 이상 되는 책들을 소화해내면서 역사, 철학, 정치경제학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했죠. 그게 아주 동기나 또는 후배, 선후배들하고 같이 그렇게 공부한 것이 사실은 대학에서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치적인 학회를 꾸리고 그랬었는데요. 여기는 주로 지금 양현제에 관한 그런 자료네요. 자, 해서 그 대학교 생활이 아주 굉장히 공부하기도 좋고요. 학교 안에 있으니까 성대. 그 다음에 또 학교 안에 있으니까 놀기도 참 좋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도서관 이용을 자주 했는데요. 거의 살다시피 했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개인이 그만큼 많은 책을 소장하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해서 이게 지금 몇 년간에 걸쳐 주로 양현제와 학회 뭐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뭐, 사진들도 상당히 많네요. 해서, 어, 예, 쭉 그 양현제방이라는 것이 이렇죠. 같은 방 쓰던, 후배들, 하고, 또 이제 학회에서 자치적으로, 또는 학과에서, 수학여행 간 것이기도 하고요. 예, 해서 상당히 그, 다양한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학습 모임을 꾸리고, 그리고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회적 문제의식도 갖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제대로 된 세상이고, 올바른 세상인가, 이런 탐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이게 계속 이어져서 사진은 한없이 보여드리는데, 또, 자, 여기, 예, 잠깐 멈추면, 요때, 대학교 생활을 통해서, 당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거리에서, 또 강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거를,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특히 양현제가 그런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대학생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학생 생활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양현제 생활이나 또는 철학사상연구회라는 직접 만든 학회, 또,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1990년, 네, 바로, 중국에를, 다녀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인데요. 짧지 않은 여행이죠. 그래서 양현제, 89년도에 양현제에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예, 김원열 있네요. 예. 양현제 생활을 하던 중에 바로 중국에 가게 됩니다. 이게 중국 천안문에서 안내하는 여학생하고 같이 찍은 거고, 이것은 북경대 장대영 교수 생전에 찾아가서 만나 뵙고 별도로 그랬었죠. 여기 보면 대한민국 대학생 대표 방문단 1월에서 2월, 성균관대,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죠. 예, 해서 김원열 쭉 나옵니다. 자, 이 중국을 다녀와서 이제 글을 썼고, 또 그것이 보도되고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국 여행에 관한 여기도 쭉 있네요. 예. 여기 이제 공항에서부터 해서 일본 경유해 가지고 여기 중국 안내 봉사원이죠. 딱 이렇게 전부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여러 상해부터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활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고, 당시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임시정부 청사안이죠. 예, 해서, 요런 생활들 쭉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당시 중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혁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우리하고는 2년 뒤에 이제 수교를 맺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경제적인 의미가 특히나 그렇고요. 또 다른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원래 정해진 일정 외에도 자유 시간을 확보해 가지고 거리에서 그 중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죠. 상당히 그 기억에 남는 여행인데 흔히 이제 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뭐 쫓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여유 있고 시간적 여유 또 삶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바쁘게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장점이었는데 지금 몇십 년 흐르고 나서 보면 이제는 그 중국이 상당히 그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때 1990년 이후에 여러 차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뭐 국제학술 대회도 그렇고요. 해서 또 문화답사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 중국이 짧은 기간 안에 엄청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런 거를 항상 느끼고 나죠. 나중에 이제 그런 변화나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는 하여튼 뭐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 당시에 하여튼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중국의 실상, 또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본받을 점은 없는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동기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갔다 와서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글로 제가 써서, 알리고 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만리장성인데요. 8달령.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명나라 때 축조된 건데, 굉장히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뭐,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건축물을 보면, 단순히, 즐거움만이 아니라, 역사문화적인 그런 의미도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쭉 이제, 워낙 일정이 계속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이때는 정신없이 지나갔죠.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제 장대년 교수, 상당히 소박하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연립주택 같은 곳에 사시면서, 유명한 학자로서, 활동을 했죠.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체험들을, 쭉 했었는데요.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보면 대만에도 들렸습니다. 대만 고궁박물관에 들리면서 또 거기 야시장이나 이런 데도 체험을 해보고 자 중국이 분단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도 분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체험이 이후에 대학 생활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됐죠. 다음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대학 생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학 생활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학회입니다.
1989년에 복학을 해서 처음에는 대학 연합 형태로 몇 대학이 그 학습을 했죠. 베트남사라든가. 그런데 여기 지금 보이는 이런 사진은 1989년에 바로 창립했던 철학사상 연구회입니다. 예, 여기 사람들이 쭉 있죠. 제 양현재 방에서 그 학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하고 나서 뭐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랬죠. 바로 그 명륜당 동제나 서재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 방에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이제 무슨 학회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권 이상 때로는 몇 권씩 되는 거를 뭐 학기 중에나 방학 때 가리지 않고 동서양 역사나 세계사 그리고 철학은 동서 철학을 다 했죠. 주로 이제 사회 철학을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얼마나 그 공부에 몰두를 했는지 안경을 쓰고 하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회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회 시위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또 목고지나 이런 것 흔히 예전에는 이제 MT라고 했던 건데 가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대학원생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중에 그 성과를 담아서 발표한 게 여기 있네요. 그 중국 철학 연구 방법론이라는 거기에 제가 발표자로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복학하기 전에 한겨레 신문에 공모에 응해서 제가 써서 채택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른 자료에서 남겼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게 바로 그 중국 철학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철학은 시대의 혼이다 해서 중국 철학 연구 방법론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순서 그 학술대회 순서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김원열 그 다음에 공동연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철학사상연구회 학회원들 중에 일부죠. 유상모, 조익수, 박상현 해서 이게 바로 발표문입니다. 해서 계급 분석과 이론 분석의 통일해서 중국 철학 방법론을 문제제기, 본론, 춘추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중국 철학의 계급 분석 그리고 이론 분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까지. 이런 경험 자체가 학부생이었을 때 이런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쓰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이쪽 부분 바로 철학사상 연구의 사람들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철학사상 연구의 사람들하고의 모임이거나 또는 동양철학과 사람들. 원래 여러 대학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던 시기와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러 대학은 뭐 전공도 다양하고 해서 폭넓은 시각이라면 이 철학사상 연구에는 좀 깊이 있게 논의하고 또 학습만 한 것이 아니라 투쟁도 열심히 하고 또 생활상에서도 서로 긴밀히 연관되고 했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학술적인 것 또는 학문 연구, 철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되는데, 그게 학부생 때 예를 들면은 이미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그 교수들하고 같이 뭐 연구를 한다거나 또는 저술에 동참을 한다거나 또는 번역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었죠. 예, 뭐 대학생 때의 그 학습, 공부 또는 연구 이런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학 생활 중에 양현제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그 영향, 저한테 미친 영향이 커서 양현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양현제는 조선시대에 그 신진사대부들이 건국하면서 1392년에 건국했고 또 한양천도를 했을 때 1398년에 바로 성균관을 세웁니다. 거기에 이제 장학기구인데 그 현대에 와서도 계속 장학기구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그 양현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액장학금을 받고요. 그 덕분에 제가 그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있었고 또 기숙사 생활 이렇게 그 여기는 서재인지 지금 서재라고 보이는데 동재인가요? 서재인가? 하여튼 그저 뭐 여기 위치가 동재에서도 생활할 때가 있고 서재에서 생활할 때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뭐 서재에 해당이 되네요. 예. 자, 그런데 이 양현제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왕권을 이렇게 그 비판하고 잘못된 권력을 비판했듯이 학생 운동이나 이런 거에도 양현제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현제생들이 서로 상당히 그 숙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우애가 깊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양현제에서 그 광주 망월동을 그 방문했던 그런 자료고요. 양현제는 특징이 그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특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강이 제대로 이수 안 되면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전국에 이곳저곳을 많이 그 여행을 무상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유명한 문화유적지나 역사문화유적지 또 향교, 서원 이런 곳을 그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갈 때마다 거기 그 지역의 지방 유지기도 하고 유림들이기도 한데 굉장히 그 환대해주고 서울에서 학생이 왔다고 해서 과분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성균관대 안에 이 담벼락이 바로 그 양현제 성균관 그 담입니다. 예, 해서 이거는 이제 다른 거고요. 여기 보시면 먼저 사진첩에도 있는데요. 예, 이렇게 제주도 같은 데 가서도 학술 발표도 하고 또 문화 답사 또 역사 답사도 하고 여기가 김정희 선생이 유배 생활했던 곳이고 이런 발표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실상을 알게 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4.3 항쟁 같은 경우는 그때 처음 그 현지인
양면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양민이 학살당하고 하는 그런 거를 절실히 느꼈죠. 그래서 뭐 제주도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하고 또는 그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뭐 등 해서 여기는 이제 강원도 그 율곡 선생에 대한 그 기념 제죠. 그런데 그 양현제라고 하는 곳 자체가 실제 뭐 퇴계 이황, 또 율곡 이희, 다산 정약용, 또 단재 신채호 이런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흥망성쇠,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많이 자각하고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기거했던 곳이라서 이건 양현재생들이 이제 뭐 족구도 하고 했던 장면이네요. 그 분들이 민족의 성각자들 또는 철학자, 사상가들이 기거했던 곳에서 바로 생활하면서 바로 그 민족의식, 역사의식 이런 것이 이제 크게 형성됐죠. 그래서 뭐 유생복장도 입고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이것이 학부 때뿐만이 아니라 바로 제가 박사과정 수료 때까지 또 생활을 하게 되는 공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숙사에 그리고 저도 또 그 사람들하고 함께 뭐 토론도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계속 뭐 여기에도 있죠. 이거는 이제 무슨 당시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유생복장으로 이렇게 그 함께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수료 때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제 집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균관에 가면은 굉장히 마치 고향에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도 제가 계속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자신의 생각이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생활 공간, 부모님의 생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성균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균관 생활 아주 좋았습니다.